자, 그리고 윤석열하고 지금 뭐 금태섭이 지금 뭐 투톱으로 치고 다니는데 17.2%. 지금 우리 썸네일에는 단독 1위라고 얘기돼 있는데 1위란 얘기는 뭐냐면 보수층 성향이 지지하는 1위라는 뜻이겠죠. 윤석열이가 보수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보수 후보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뭐 그건 뭐 완전히 사기인데, 사기든 뭐든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낙연과 이재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이 추미애 조국의 이 난동, 거의 난동이에요 지금 추미애와 조국이 하는 거는. 이 난동이 지금 점점 거세지는데, 이게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서 요 둘을 추월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이낙연은 이제 뭐 미쳤나 드러났고, 이재명은 사실은 문재인과 좀 각세운 걸로 좀 올라가다가 이제 문재인의 낙점을 받으려고 윤석열을 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이걸로 제가 볼 때 이 둘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 이제 꽤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김경수 재판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파랑 같은 날인데 2심 선고죠. 의견이 한 두 가지로 지금 갈리는데,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죄다. 왜? 문재인이가 그냥 전화 한 통이면은 무죄 선고시킬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이 있고, 너무나 이 텔레그램에서 김경수와 이 드루킹이 주고받은 게 너무 명확해서 아무리 문재인의 줄선 판사도 도저히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보고 양자택일하라 그러면 저는 그냥 무죄 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뭐 맞추고 안 맞추고의 의미가 없는 게, 대한민국에 이미 법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법 질서 무너진 거로 그냥 막 하느냐, 에이 그래도 지금 너무하지 않냐, 요 차이를 가지고 예측이라는 거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뭐 틀이 유지가 돼야지 거기서 예측을 하지. 다만 저는 지금 이제 문재인은 검찰과 법원을 장악해서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무죄라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하는 거고, 어차피 문재인은 이 둘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수를 무죄로 만들어서 김경수를 단번에 띄우겠죠. 단번에. 뭐 까짓거 뭐 지지율 뭐 10% 15%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문재인이 MBC, KBS 뭐 어영 언론 동원하고 어영 포털 동원해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럼 차라리 이렇게 세 명으로 이렇게 나눠버리고 김경수를 띄우긴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구도라고 보지 않을까요? 문재인 쪽에서는. 그래서 이재명도 살려놓은 거고, 이낙연과 1대1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놓는 게 나니까, 여러 가지로. 물론 그건 단지 이제 문재인만의 독단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을 대법에서 살린 거는 호남 세력이 이낙연 하나만 있으면은 이낙연 또 어떻게 죽일지 모르니까 차라리 이재명을 띄워서 이낙연을 조금 숨겨놓은 다음에 승부를 걸리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이재명이 살았는데, 문재인 입장에서도 이 구도가 낫다 이거야. 이 구도가. 이 둘이 나눠먹고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기 편, 보수로 위장된 자기 편이 보수라는 멍청한 놈들을 딱 잡아주고 있고, 1위가 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대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까짓 거 문재인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뭐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런 구도로 놓고 김경수를 띄우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 보수 금붕어들 때문에 문재인이가 너무 이 좋아하는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김경수 띄우기도 워낙 수월해졌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의 끈앞을 3명이 1, 2, 3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수는 뭐냐 이거예요. 아니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문재인 끌어내린다는데 차기 대권 후보가, 아니 이재명이 그 내부에서나 반문이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반문입니까? 이념이 문재인보다 더 왼쪽 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낙연도 친문이 아니에요. 이낙연도
그 내부에서 무슨 문제인가 아까 갈등이 있다 해가지고 보수가 막 밀고 이런 한심한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냥 다 문재인의 아이들이에요. 이 세 명은 다 문재인의 아이들. 이 문재인의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홍준표 4.7, 뭐 오세훈 3.6 이 정도면은 보수 파산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한심하게도 파산 선고하기도 전에 윤석열한테 가서 줄 서서 꽃다발 들고 하고 그런 추태까지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친문 오마이뉴스하고 뭐 주진우하고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는데 이 윤석열 만세 화환을 탄핵을 찬성했던 촛불된 국민이 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대부분 또 탄핵 무효 때는 태극기 들고 막 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막 구속시킨 윤석열을 만세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오마이나 문재인이나 뭐 윤석열이나 뭐 주진우나 김어준이나 보수는 마음껏 짓밟아도 되는 자들이구나. 아, 이 자들은 원칙도 없고 이 신념도 없고 그냥 좀 뭐 보수하고 좀 약간 문재인하고 좀 싸워주면은 가서 줄 서고 엎드려 버리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병신들. 병신이란 말 말고는 뭐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마음껏 짓밟고 있죠. 지금 이명박 구속시키고 유석춘 교수 강의 도중에 학생과 질응접했다고 기소하고 약식 기소도 아니에요. 최길가 작가는 약식 기소에 200만 원으로. 이건 징역형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좌익 지식인은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기소할 수 있었나요? 지금 문재인은 보수 운동가들 뭐 150명, 전 정권 사람들 150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학자를 기소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병신들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매국 범죄 행위인지를 이제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이 짓한 자들. 당연히 심판받을 거고. 아까는 장기정이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 포렌식 회의로 지금 장기정이 아마 전화 온 얘기는 뻔할 텐데 또 재판 이제 선고 잡혔나 봐요. 장기정 또 구속돼요. 누가 구속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다 윤석열이 하고 있는데 문재인과 함께.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그리고 윤석열이 이렇게 해서 1위를 올라가도 문재인 입장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첫째는 자기 편이고 둘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가 해서 윤석열 가족 수사하는데 법과 원칙이 없죠. 그냥 문재인 마음대로 하죠. 까짓거 윤석열 부인 장모 감옥 못 집어넣어요? 그리고 검찰총장 중에서 너 정치할래 그랬을 때 정치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대답한 거는 윤석열이 처음입니다. 제가 최소한 정치부 취재를 20년 동안 하면서 검찰총장이 청문회나 국감에 나와서 너 퇴임하면 정치할래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는 처음이에요.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하면은. 그럼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정치 세력과 이미 딜을 쳐서 수사를 당파성 가지고 할 텐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정치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즉 그 얘기는 문재인이 당장 해임시켜도 문제가 없는 정도의 망언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정치할 수 있다 얘기한다는 거는 이미 이런 쇼를 하는 거에 있어서 문재인과 딜이 됐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허락 없이 절대 얘기 못합니다. 다만 이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와? 한 15% 이하에서 보수 병신들만 관리하면 되는데 또 너무 치고 올라오네? 요거까지 앞서? 이거는 왜 이 꼴 났냐면은 문재인이 추미애와 조국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적당히 윤석열과 갈등 쇼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추미애 조국이 밑에 검사들을 치니까 검란이 일어나 버리니까 요 부분은 예상이 안 됐겠지만은 지금 현재 문재인의 권력 장악력을 보면요 마음 먹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추미애 조국 윤석열 문제요 권력의 힘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문재인은 이제 차기 대권을 만들어내가는 그게 내각제든 뭐든 그래서 김경수를 만드는 그 작업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병신들 때문에.
지금 보수에서 국민의힘 맞아요. 국민의힘을 때려 부숴가지고 새 판을 짜야 되는데 그거를 할 에너지를 모을 상황에서 문재인의 졸개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걱정이 없는 겁니다. 새 흐름이 안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태블릿으로 돌파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보세요. 이거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를. 이 윤석열이라는 이 위장 보수를 치는 것도 그렇고, 뭐 문재인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고, 보수를 통합하는 것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에너지를 받는 것도 그렇고요. 태블릿으로 돌파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변호인단하고 뭐 상의할 때 내년에 가면은 우리 재판이 엄청 유리해질 거다. 왜? 문재인은 흔들리니까. 근데 문제는 내년 가면 늦어요. 최대한 빨리 이거를 여론화 시켜가지고 이걸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계속 이 짓을 하고 다닐 텐데, 이 짓을.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 개인 책을 포기하고 자료집보다도 이건 너무 약하고 한 5,000원짜리 긴급 단행본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10,000부 20,000부라도 빨리 돌려야 되겠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이건 뭐냐? 이거는 이 친문 라인에서의 이른바 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 이 정도까지 용납할 수 있는 정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윤 총장 문제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왜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재명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오히려 추미애를 치면은 기회가 오는데 이 친문 쪽에 붙으려고. 그래서 원래 그런 수준의 인간밖에 안 돼요. 내가 잘 아는데 이 사람 재판을 2개나 붙어봐가지고. 이재명은 이제 내리막길 탈 겁니다. 지금 흐름은 이게 아닌데, 지금 흐름은 이 추미애 조국 이 추한 남매들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친문 쪽에 낙점 받으려고 지금 공격 타겟 잘못 잡고 있죠. 이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그나마 좀 합리적인 사람인데도 검찰협회장 아닌 검찰총장을 말한다. 근데 뭐 여기서 뭐 추미애 칠 수는 없겠죠. 뭐 민주당 최고위원이.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돼. 지금 이거는 검찰총장이 그것도 야권 후보로 1위에 올라가 있다는 게,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저 야당의 대선 후보로 1위에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미친 나라예요. 미친 나라. 어디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이거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너희는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더군다나 이 보수 병신들한테 내가 지금 잘 하고 싶은데 맨날 그 쪼로록 미국 달려가가지고 미국한테 일러 바치고 도와주세요 그러고 다니잖아요. 지금 뭐 민경욱도 그렇고, 예전에 뭐 미국에 한두 명 넘어갔습니까? 그럼 미국에 가서 문재인이 보수 인사를 탄압해요, 150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막 이러는데, 너희 지금 보수가 너희들을 잡아놓은 검찰총장을 받들어 모시고 너희 보수 후보 1위로 가고 있는데 그거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답할 겁니까? 문재인은 나쁜 놈이지만은 문재인이 임명하고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은 정말 좋은 보수예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리고 이거는 이런 현상은 문재인이 용납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도저히 문재인이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어떻게 상대편의 대권 후보로 올라가, 너 죽어 하면은 하루 만에 죽일 수 있거든요. 이거 놔두는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이. 즉 노웅래 의원이 이거를 문재인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윤석열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문재인에게 얘기해야 돼요. 정식으로 한번 그렇게 해볼래요? 민주당 애들 연판장 돌려가지고 사인 한 100명 받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그래서 그 대표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대표가 저기 누구야, 이낙연인가? 문재인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그것도 정치권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이 상대편의 대권 후보가 됩니까?
이 사람 자르세요. 그거 안 할걸요? 이 친문 애들 요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척 해가지고 새싸움만 하지 그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병신들이 정말 문재인이나 이 저쪽 애들 다 손가락질 할 거고.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검찰총장이 없었다니까요. 예전에는. 딱 문재인하고 다 허락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는 윤석열이 보수 쪽 와서 대권주자로 뛸 가능성은 0%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0%예요. 알아요. 윤석열이가 보수가 얼마나 병신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 신의가 없는 자들인지. 원칙이 없는 자들인지. 지금이나 하죠. 윤석열이 만약에 사표 쓰고 나와서 보수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융단 폭격을 맞을 텐데 그러면 떨어지죠? 이 보수 또 근부거들은 또 버리고 또 딴 사람 찾아갑니다. 이제 그걸 뻔히 알아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막 울고 사랑해왔는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30년 감옥에 보낸 자를 찬양하는 그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윤석열이가 믿겠어요? 윤석열 자체가 기회주의자인데 기회주의자를 못 알아보겠어요? 절대 보수에서 안 움직여요. 이렇게 문재인의 오더를 잘 수행한 다음에 나중에 퇴임하고 검찰총장 버금가는 또 다른 자리로 가겠죠. 정치보다는 이 사람은 대중정치보다는 이 사내정치라 그러죠.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권력에 줄 서고 그런 거를 잘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지금. 자 이제 또 제2의 윤석열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윤석열의 이제 성공 사례를 보니까 이자도 검사 출신이죠. 이게 딱 이 보수 병신들이구나. 조금만 이렇게 뺨 툭툭 쳐주면은 그냥 받들어 모시는 자들이구나. 이제 보수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자도 서울시장 해먹으려고. 자 이걸 기사로 범여권 조정을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죠 이게. 시대전환 쪽에서 공천을 하나 받아가지고 아마 이 비례대표 의원을 한 것 같은데, 자 금태섭은 어쨌든 문재인 입장에서는 배신하고 튀어나갔는데 문재인 쪽과 연결돼서 공천을 받은 이 사람과 만난다는 거는 이게 또 말이 되는 얘기예요 또? 자 여기서 특강을 하는데 이 시대 전환은 총선 때는 그쪽으로 갔지만은 실제로 이 시대 전환은 원래는 누구와 연결돼 있냐면은 김종인과 연결된 조직이에요. 이렇게 김종인과 문재인이 연결돼 있어요. 개헌을 위해서. 시대 전환 원래 김종인이 만든 조직이에요 이거. 근데 글쎄 한국 경제가 이거 알고 썼나 어떻게 이거를 금태섭이 조정을 만나는 거를 범여권으로 얘기합니까? 이거 김종인 라인이냐 그래야지. 금태섭이 탈당하자마자 김종인이 금태섭 만난다 그러고 서울시장 후보감 얘기하고 했는데 본인이 만나면은 욕을 먹으니까 자기 인맥들 동원해가지고 금태섭이 지금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전환은 김종인이 계속 공들인 조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총선 때 절로 갔어요. 뭐 작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로 가다 보니까 금태섭, 시대전환, 김종인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은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대권 주자로는 이 윤석열로 이제 보수에서 새로운 에너지 못 나오게 막아버릴 거고, 이제 뭐 탄핵무효도 못 외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도 못 외치는 거죠. 외칠 수야 있겠지만은 국민들에게 이제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죠. 저것들은 뭐야 저거 도대체.
박근혜 석방 얘기하고 윤석열 만세 부르고 뭐 하는 놈들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서울시장 쪽에서는 이제 금태섭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전부 다 문재인 키즈들. 엄밀히 말하면은 금태섭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을 직접 가는 건 없이 그냥 친문 세력과 싸운 거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이 자들이 문재인을 깐 적이 없어요. 금태섭이나 저 윤석열이나 다 문재인 아이들이 보수까지 평정해서 문재인의 거의 영구 집권으로 간다. 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이런 정도로 좌우를 다 장악하는 사례가 전두환 정권 초기 때 민한당하고 양쪽 잡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죠. 이건 뭐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도 없던 일이 지금 문재인에게 완전 양손의 떡을 지금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친문이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보수가 병신해서 이런 걸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행인지 이제 TK에서 또 이제 이 피플 파워가 민주당이 역전됐다는데 자꾸 이제 김종인이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이 TK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 김종인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건 분명히. 근데 김종인 무너뜨리려면은 태블릿으로 탄핵무로 붙지 않으면 못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말만 떠들어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자, 정청래. 이 정청래는 그냥 이 자뻑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별로 취급 안 하는데 혼자 친문이라고 주장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의 전략을 모르고 이제 막말을 퍼붓다 보니까 가끔 바른 말을 하게 되죠. 문재인의 전략을 알면 절대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자뻑 친문이다 보니까 문재인 쪽의 계산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상승.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보수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윤석열의 목을 매려면 국힘당 소속 의원들이 그에게 굽신거리며 호위무사를 자처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직 피감기관을 넘어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엎드려 모신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국민 볼 때는 저것들은 안 된다는 이제 딱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런다고 윤석열이 국힘당에 입당한다는 보장도 없고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0%. 입당하면은 그거는 이제 문재인 쪽이 죽이는 거고요. 완전히 문재인과 짜서 간첩으로 입당하지 않는 한은 문재인을 배신하고 입당하는 순간에 윤석열은 그냥 구속이야 구속. 그리고 박근혜를 구속한 집안의 원수를 함부로 드릴 수도. 아니 지금 함부로 드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수하고 국힘당은 박근혜 대통령 버려버리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정청래는 사실은 노무현이나 이 문재인이나 이 정청래 취급 안 해주는데 그래도 정청래는 본인이 자뻑을 했든 뭘 했든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뭐 신의는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 시각으로 볼 땐 이거 황당한 거죠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이거. 자기들 볼 때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박근혜 사랑해요 울고불고한 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집안의 원수에게 집에 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으로 모시겠다는. 아마 정청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뭐 보수가 무슨 작전 쓰는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국민의힘은 홍준표처럼 윤석열을 지금 홍준표가 제일 바른 말 많이 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자기하고 경쟁자라 생각해서 그러나 본데 내칠 수도 없고 왜? 너무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그 보수는 지지율 보면 4적을 못 써요. 그러니까 좌는 노무현 2%였는데도 좌의 그 신념으로 밀어서 올리는 좀 기질이 있는데 보수는 지지율만 높으면은 윤석열이든 금태섭이든 갖다 기기 때문에 홍준표처럼 윤석열을 내치지 못할 거고 그냥 놔두면은 도토리들 홍준표 같은 도토리들은 기회도 없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윤석열 재앙의 냄비 속 개구리가 됐는데 윤석열의 환호 자각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이 좌익 운동권의 시각 올 때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네. 원래부터 권력 해바라기 기질이 있고 이 유튜버들 윤석열 만세 해가지고 하루하루 돈 버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청래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참 내가 또 정청래 앞에서 또 부끄럽기도 하네 이거. 자 홍준표하고 원희룡 붙었는데 원희룡은 지금 뭐 김종인이 자기 키워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정청래 말대로 윤석열 때문에 이 둘은 이제 기회도 없어요. 자 내년 7월까지 윤석열이 이제 막 20% 쫙 달리면서 퇴임 딱 하고 또 장고에 들어간다 해서 10월까지 집에 들고 있다가 갑자기 또 문재인 쪽에 확 붙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수는. 쉽게 얘기하면은 대선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김경수가 이제 편하게 집권하는 거죠. 자 홍준표 자기 식구들은 내치고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저 김태호하고 이런 사람들 복당 왜 안 시켜주는 건데 쫓겨난 초선 의원에게 쪼르륵 달려가고 금태섭에게 야 문 대통령 죽은 노릇하면서 정치 수사로 우리를 그렇게 악랄하게 수사했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또 도살장 끌려가는 소가 되시랍니까. 탄핵도 그렇게 해서 당한 겁니다. 근데 뭐 홍준표 본인은 탄핵 때 뭐 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맞는 말 하는 거고 글쎄 원희룡은 김종인 데리고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홍준표 말대로 보수 우파가 뭉치면 집권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보수 우파가 뭉치면 집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수 우파적 가치를 내세워서 지금까지는 보수 우파가 홍준표나 원희룡 같은 사람에서 싫었던 사람들이 보수 우파 그래도 한 칼 쓰고 원칙이 있네 그렇게 외워 넓히는 건데 그냥 뭐 지금 있는 보수파 뭉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희룡,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뭉쳐가지고 정규제 뭉쳐가지고 안 되죠. 중도는 그저 힘 있는 데 붙는 사람들이다. 저들의 갈라치기 우리 갈라치기로 맞서자는 건 다 틀린 말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땐 보수야말로 가장 힘 있는데 힘만 있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죽인 원수하고도 같이 양아부지를 모시는 자들이던데 보수가.